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탄생했다가 죽고 또다시 부활한 아주 장대한 서사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정치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면서 우리 사회를 직접 만들어 간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예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정치가 태어난 바로 그곳 고대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정치가 탄생한 바로 그곳에서 정치가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몰락해가는 아테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놈의 정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의견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야.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 생각을 이어받아서 자기 철학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정치의 세계는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이데아 세계의 어설픈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플라톤은 정말 대단한 글쟁이였거든요. 그 글로 말 그대로 정치를 암살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정치가 뭐가 중요해?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하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플라톤의 생각은요, 그냥 이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서구 세계의 정신을 1000년 동안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플라톤이 말한 우리 현실 너머의 완벽한 세계라는 개념. 이게 초기 기독교 사상이랑 정말 찰떡궁합이었던 겁니다. 두 사상이 만나면서 시너지가 폭발한 거죠. 아,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시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했냐면요. 20세기에 와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예요. 그 뒤로 나온 서양 철학, 그거 다 플라톤이 써놓은 거에 그냥 주석 단 거야. 한마디로 플라톤이 모든 걸 다 정해버렸다는 거죠. 자, 정치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시민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려 1500년입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라는 건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사라진 고대 문명에 잊혀진 유물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잊혔던 한 고대 사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 너머의 세계도 좋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정치와 윤리도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의 책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가 유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똑똑한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가져다가 이걸 정치를 되살리는 데 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야말로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주장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써버린 거죠. 결국 낡은 세계의 권위를 더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정치를 되살린 건 오래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겪는 그 생생한 혼란을 온몸으로 겪고 관찰했던 한 근대의 인물,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거든요. 그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국가라는 건 신이 내려준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 인간이 직접 만들고 키우고 또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본 최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권력이라는 개념을 도덕이나 종교에서 딱 떼어내서 독립적인 변수로 봤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도자의 첫 번째 임무는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니다. 먼저 권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써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의 지지, 즉 정당성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진짜 혁명적인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갈등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마키아벨리가 고대 로마를 보니까 귀족이랑 평민이 맨날 시끄럽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는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끄러운 싸움이야말로
로마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들과 서민들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게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한쪽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끄러운 갈등 속에서 역설적으로 모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자유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너무 조용한 나라는 오히려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시끄러운 정치판의 다툼들이 그냥 혼란으로만 보이지 않지 않나요? 마키아벨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자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치의 그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걸 마키아벨리가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기적처럼 정치를 죽음에서 되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영원할까요? 한 번 죽었던 정치는 과연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